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1월 30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뉴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브리핑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최근 랠리의 이유는 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1만 달러 돌파 가능할까? 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도이치은행에서 지금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향후 2년 안에 암호화폐가 대규모 확산될 전망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황소 시장에 다시 진입했다라고 그 전망하는 분석가가 있는데 그 분석가의 내용들 같이 한번 그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스위스에서 이더리움 기반의 IPO를 최초로 승인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석유 기업 아람코에서 블록체인 기반 석유 거래 플랫폼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네이버 라인에서 미국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 블록체인 기반 실손 보험금 간편 청구 서비스를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보유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의 그 주소 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그리고 거래소가 전체의 13%, 비트코인의 13%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최근 랠리 이유와 그리고 1만 달러 돌파 가능성에 대한 기사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의 랠리 이유는 가장 큰 게 역시 이제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안전자산 역할이 부각되면서 랠리를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등하는 양상이 지금 나타나는 시기와 딱 들어맞기 때문에 이걸 가장 최우선 이유라고 들고 있고요. 그 두 번째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과 29일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에 맞춰서 금리 인하를 거듭 촉구를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통상 중앙은행의 그 통화 완화, 이 금리 인하 정책은 법정 화폐의 평가 절하 위험을 높여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건데 결국에는 통화를 이제 많이 찍어내는 거죠. 그 통화가 많이 풀리는 거죠.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면 통화가 실제적으로 시중에 많이 풀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통화의 가치는 이제 떨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술적 지표로도 다들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다수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들이 200일 이동평균선 등 현재 기술 지표가 장기적으로 황소들에게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어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도이치은행에서 향후 2년 안에 암호화폐가 대규모 확산될 전망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최대 금융기관인 도이치은행이 향후 2년 뒤에 암호화폐가 대중화될 것이다라고 전망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암호화폐가 결제와 금융, 중앙은행 시스템과 경제적인 힘의 균형을 혁신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와 그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통해서 2년 뒤 암호화폐가 널리 확산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구 15억 명과 그리고 페이스북 이용자 25억 명, 즉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구로만 따지면은 중국 인구가 15억 명이고 페이스북 이용자가 25억 명이기 때문에 합치면은 40억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이제 절반 이상인데요. 이걸 보면 이 보고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도입 속도는 인터넷 초기와 유사하다. 이러한 흐름을 지속하면 블록체인 원래 수는 2020년 5천만 개에서 2030년 2억 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기성세대와 이제 젊은 세대 간의 현격한 인식차가 확인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기성세대는 암호화폐를 보유한 적이 없으며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 중 다수는 암호화폐 거래 경험이 있으며 암호화폐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유의미한 결제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고 이렇게 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도이치 은행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런데 이 보고서가 첫 번째 보고서,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그 평가하는데 인색했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고 평을 했고, 두 번째 보고서부터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고유의 장점을 가진 현금이 수십 년 후에도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보고서가 이어진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가 전자결제의 편의성과 현금결제의 프라이버시 기능을 결합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더해졌습니다. 아울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글로벌 경제 전반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으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도이치은행 연구진은 CBDC가 완전히 도입되면 누구나 중앙은행의 이자부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부분 지급 준비제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 인출 사태로 인한 시중은행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정부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대기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구제해야만 하는 상황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보고서라고 할 수가 있죠. 암호화폐에 대한. 실제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던 이 도이치 은행의 보고서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계속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뿐만 아니라 이런 은행들까지도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2017년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를 낙관하면서 2017년에 이제 글로벌 GDP의 10%가 블록체인상에서 관리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9월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비용 절감을 기대하며 이 JP모건의 블록체인 결제 이니셔티브에 합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코인베이스의 대표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올해는 유명 블록체인 중 하나가 프라이버시 기능을 더하고 이처럼 프라이버시를 지향하는 암호화폐가 더욱 대중화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이제 보고서에도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분석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가격 전망대는 지금 유리 비시코 같은 경우는 이 1562달러 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이제 셀존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런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블리시 트랩이 있었던 이 과거의 고점과 있는 이 1562달러 선이 상대적으로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 이 저항선을 맞고 다시 9000달러 선을 다시 확인하는 흐름을
같고 여기에서 지지받으면 다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1,600달러 선까지 위쪽으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서포트 존을 보는 게 8,259달러 선까지도 이제 봤는데 여기는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있죠. 자, 그리고 무이셔 우유리의 분석인데 무이셔 우유리 같은 경우는 플래그 패턴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9,000달러 선에서 지금 플래그 패턴이 완성이 되고 있고 지지를 9,200달러와 9,300달러 사이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트렌드 라인이 지금 그어지는 이 상황에서 이 라인을 지지받고 위쪽으로 상승하는 패턴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스트롱 업 트렌드 라인으로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그어놨죠. 그래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 봉으로 제가 비트코인의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현재 9,318달러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크게 나왔고 아직까지 조정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상승이 있으면 보통 이제 조정세가 따라오는데 아직까지는 그 흐름들이 크게 나오지는 않은 상태고 이런 뒤에 조정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유의를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현재 RSI를 보더라도 과매수 국면에서 살짝 내려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70 이하로 살짝 내려오는 꺾여서 내려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상단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강력한 상승세로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 보더라도 20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돌파를 했지만 이렇게 금방 내려오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항선에 많이 부딪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RSI도 지금 70선 정도의 언저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그 분석치가 있는데요. 메이어 멀티플이라는 이 분석 지표가 있는데 비트코인 차트에서 이제 이런 차트 지표로서 하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일이라는 이 기준점이 있는데 이 기준점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불장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걸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약세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강세 전환인데 그 기준을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왜 그 기준선으로 세웠냐라고 보면 과거에도 이쪽 이 하단에 있을 때에는 약세 부근을 보였고 이 상단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던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선 아래와 그리고 점선 위쪽이 확연하게 이 가격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0일 이동평균선 위쪽에 있을 때에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아주 주요한 전환점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금 1.046 수치적으로 따졌을 때 1.046이 나왔고 이건 200일 이동평균선 위쪽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특색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21일 이동평균선 제가 주요적으로 보는 이동평균선 중에 하나인데 이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지금 과거에 뚫고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행히도 그 밑으로 살짝 내려가는 듯 하더니 그 지지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21주 이동평균선 위쪽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흐름들 그리고 강세를 이어가는 흐름들을 아주 좋게 이어가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기에서 저항선을 맞고 내려오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은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하나의 또 지표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21주 이동평균선은 계속 저항을 맞고 계속 내려가는 흐름들, 하락 추세가 이어졌던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SI를 보더라도 지금 56 이상으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마스 리, 톰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200일 이동평균선 위쪽에 지금 오는 것들을 주요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과거에 200일 이동평균선 위쪽에 올라왔을 때 상승세가 아주 크게 나왔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200일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지금 상승세가 나온다는 건 주요한 그 불리시 장의 시작이다라고, 불트렌드의 시작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냐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이 50주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100주 이동평균선의 크로스, 이 골든 크로스를 주요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과거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 50주 이동평균선과 100주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가 출현을 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 50주 이동평균선이 10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강세 흐름들이 이제 이어졌는데 그 흐름들이 나올까 했어요. 근데 이 골든 크로스가 출현하고 계속 이 아래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강세로 지금 그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 골든 크로스가 주요적인 좋은 그 지표가 아니었냐, 이 전환점의 시작이 아니었냐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분석을 조금 더 보면 지금 누냐 비즈니 같은 경우는 그냥 데드 크로스가 나오든 골든 크로스가 나오든 무조건 바이입니다.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도 하방에서 지금 이제 바닥 지점이었었고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도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2015년도 4월쯤과 2016년도 올해 이런 흐름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이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 오히려 바닥 지점이었죠. 이때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2019년도 지금 12월에 이 골든 크로스가 출현했는데 골든 크로스가 출현하고 나서도 큰 변화가 없다가 지금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흐름들. 그래서 이 50주와 100주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는 둘 다 아주 좋은 그 매수의 지점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자, 그리고 스위스 이더리움 기반의 IPO를 최초로 승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재미난 소식인데요. 지금 스위스에서 이더리움 기반의 지금 IPO를 최초로 이 공모를 승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IPO라는 거 이제 주식이 기업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상장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기업 공개가 이렇게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서 IPO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고 이 최초죠. 이게 최초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이 이렇게 발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그러면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지금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이더리움 기반이라는 건. 이렇게 되면 주식이 훨씬 더 이제 편의성이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위스 최초로 주식의 디지털 특성과 그리고 블록체인 주주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회사의 이제 토큰 양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통해서 주주의 지위를 부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율성이 이제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은행과 증권, 중개인, 그리고 중앙 예금 시스템
및 공증인 그리고 행위자 간의 발생 비용과 그리고 시간의 효율성이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주식 거래가 일어나는 것들도 온라인상에서 일어나지만 그것보다 더 신뢰성 높게 주식의 거래들 상황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이 증권사에서 그리고 이 주식의 상장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이런 IPO들과 거래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계 최대의 석유 기업 아람코에서 블록체인 기반 석유 거래 플랫폼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회사 사우디 아람코가 블록체인 기반 석유 거래 플랫폼에 투자를 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최근에 상장이 된 회사인데요. 상장 당시 IPO 공모 금액이 29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4조 5,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세계 최고의 기록이고요. 시가총액으로 애플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한국에도 와서 뭐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고 갔었는데 최고의 재벌이죠. 최고의 재벌이고 최고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석유와 천연가스 탐사 그리고 정유 사업 그리고 석유 화학 제품 생산 등을 하는 기업입니다. 세계 최대의 육상 유전인 가와르 유전과 세계 최대의 해저 유전인 사파니아 유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 규모만 30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30조 달러. 자,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사우디 아람코 에너지 벤처스를 통해서 이 블록체인 기반 석유 거래 플랫폼인 박트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투자액만 58억 원이고요. 이 박트 플랫폼은 무역 입국부터 최종 결산에 이르는 모든 에너지 거래 과정을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추적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이 석유, 유전 같은 것들을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 최종 사용자, 그러니까 생산지부터 최종 사용자까지 이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이 이동 상황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동에 대한 이 경비들이 훨씬 더 이제 줄어드는 효과들이 있겠죠.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지금 이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라인에서 미국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소식인데요.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운영하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박스가 미국 시장으로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거래소 이름도 지금 비트박스에서 비트프론트로 이제 변경을 하고요. 비트박스 이용자의 기존 약관과 개인 정보는 LVC USA로 승계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이 서비스를 미국의 이제 법인을 세워서 LVC USA라는 이 법인으로 양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이제 달라지냐면 기존에 이제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실제 이 법정 화폐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달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미국 달러를 이용해서 암호화폐 거래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미국의 법인을 세워서 거기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제 암호화폐 간 거래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와 달러 간의 거래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이제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부분들, 이 거래소 사업,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확장이고요. 네이버도 지금 암호화폐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S 블록체인 기반 실손 보험금 간편 청구 서비스를 개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삼성 SDS가 블록체인 기반 실손 보험금 간편 청구 서비스를 오늘 29일부터 지금 할 것으로 밝혔고요. 지금 SDS의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인 넥스레저가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이제 병원에 방문해서 증빙서류를 받아가지고 보험사에 이제 제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금 간편 청구 서비스는 이 병원을 방문해서 증빙서류를 뗄 필요도 없고 이제 의료비를 결제한 후에 카카오톡 알림톡을 받아서 링크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서류나 영수증 뭐 이런 거 자체가 이제 불필요해집니다. 종이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카카오톡으로만으로도 지금 이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지는 이런 형태들, 그리고 이 증빙 서류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그 보험사로 정보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훨씬 더 이제 투명해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서비스들이 전 많은 병원들로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은 삼성화재와 NH농협 생명 등에서만 가능하다고 하고요. 몇 개의 병원에서만 하는데 이제 올해 말까지 30개 병원과 8개 보험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블록체인을 이용한 그 서비스들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